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사랑제일교회 그 건물 인도 사건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재판과 이 조합의 관리 처분 무효 소송을 행정소송을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입니다. 여러분들이 어제 며칠 전에 언론에서도 뭐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뭐 이러면서 알박이다 이런 오해가 많았고요. 저도 사실 사건을 맡은 지가 작년 5월부터 맡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재개발 조합에 결정되고 하는 시기가 2006년도부터다 보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이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의 조합과 지금의 교회에서 이런 분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서울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을 단순 재개발 사건을 북부에서는 단순 재개발 사건으로 봐가지고 재판을 2번 하고 끝을 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강제집행이 들어간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의 재판이 시작됐는데 통상 서울고등법원이나 이런 재판은 길게 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전혀 몰랐던 그런 사건들이 드러나게 되었고 그 결과 지난 4월 1일 재판을 통해서 이 재판을 더 충실히 해야 되겠다고 재판부에서도 결정을 하셨고,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증거가 드러났기 때문에 이것은 교회분들 뿐만 아니라 특히 조합원들이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아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단순 알박이 사건이라든가 돈을 뺏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조금 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치 LH를 중심으로 한 도시 공개발의 그 배후에 있었던 그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차분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끝나고 나서 궁금하신 것들을 언제든 편하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합 측에 오신 분도 마찬가지고 일반 분이든 마찬가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슬라이드 쇼. 자, 여기 이 재개발 지역은 여러분 저도 이 사건을 처음 맡았을 때도 그렇고 북부지방법원에서 재판이 될 때 저희는 이 장이동 도시 및 주거환경 재개발법 일명 도정법에 의해서 이 사업이 추진된 걸로 저도 알았어요. 그런데 이 구역을 자세히 자료를 저희가 행정소송이나 서울고등법원 재판 과정에서 조합에 대해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주지 않습니다. 성북구청에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저희가 촉탁한 결과 최근에 온 자료를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화면은 좀 흐리게 나오지만 나중에 자료를 카톡이나 여러 걸 배포해 드리겠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냐면 2006년 10월 19일 아까 말씀한 이명박 대통령께서 서울시장이 당선된 후에 서울시 전체의 뉴타운 지구를 지정하면서 도시 및 도시 재생에 관한 특별법, 일명 도시 재생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통해서 전체로 우리나라 서울시의 전체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도시 재정비 특별법에 따라서 이 장이동 186만 평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면적을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광명 이번에 문제가 됐죠. 그런 지구 지정을 대단지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정이 됐는데 이런 지정을 하고 나서 이게 법에 따라서 지구를 지정하고 그 다음에 뭘 해야 되냐면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재정비 계획을 만들고 그 면적에 따라서 각 지형별로 하는 토지개혁의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2008년 4월 3일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울특별시 고시 2008-111호로 장이 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작성 그리고 고시가 됐습니다. 이 고시는 여기 보시면 이 서울시보는 공문서와 효력이 있고 당일 이 확정 발표되는 것과 동시에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이때 서울시에서 찾아와서 이 정화 목사님에게 장이동 이 교회에 대해서는 특별히 구역을 정하고 면적까지 특정했다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여기서 구역이 만들어지면서 이 186만 평이라는 엄청난 땅을 일시적으로 개발할 수 없으니까 이것을 14개의 구역으로 나누게 되고요. 14개의 구역을 기반시설을 만들게 됩니다. 여러분, 도로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학교도 만들어야 되고 공공청사, 경찰서 이런 시설을 만들다 보니까 이런 기반시설, 정비시설을 만들려다 보니까 이것을 기본적으로 방식이 우리가 말하는 서울시에 직접 하는 방식도 있고요. 또 LH를 통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방식은 재개발 조합하는 방식을 그 구역별로, 왜냐? 주민이 자치적으로 해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이 방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9년 8월 5일 날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나서 2009년 9월 27일 날 서울시 종교시설 처리 방안이라는 이 뉴타운 지역의 종교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 특별히 이 사랑제일교회와 안식교 이 두 개의 빼고는 대부분 다 쫓겨나게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그 시설을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시면 이 고시된 내용은 장이 촉진주구입니다. 여기 보면 186만 평이 되는데 노후 불량 주택이 너무 밀집되어 있으니까 도로, 공원 등 기반 시설이 열악한 장이동 일대의 주거를 먼저 환경을 개선하겠다. 그리고 기반 시설 여러 가지 공원이라든가 녹지, 그다음 경찰서 이런 걸 종합적 체계적 도시정비에서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186만 평을 14구역으로 나누고 여기 보시면 1구역부터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86만 평을 각 구역별로 면적을 나누는데 그 중에 여기 장이동 10구역은 94,624제곱미터에 해당되고 이 지역은 역세권이기 때문에 역세권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역세권 되어 있고 여기다가 전부 다 여기서 1구역부터 여기까지 나중에 자료에 잘 보일 건데 재개발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 이 19역을 다시 들어가 봤더니 저도 여기 여러분이 여기 있는 이 자리가 장이동 76-12번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게 여기 보면 10-2라고 그래서 저는 10-2번지인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이걸 구역으로 구분하지 못했는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앞에 10이 뭐냐고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장이 19역 토지 이용계획을 보시면 기반시설, 정비기반시설에서 도로, 녹지, 학교, 공지, 공공청사, 복지시설 이렇게 해서 면적을 소개로 한 2만 제곱미터가 되고 그 다음에 택지지구가 됩니다. 이 택지지구가 10-1 구역인데 이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하는 게 여기서 7만 565, 7만 제곱미터가 조금 넘는 게 바로 지금 짓고 있는 이 지역이 됩니다. 이걸 10-1 구역이라고 지정하고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10-2 구역 해갖고 여기는 면적이 어떻게 하면 2686이라고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10-3이라고 안식교가 있습니다. 이것도 오래된 교회다 보니까 650제곱미터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10-2는 지번이 아니고요. 10구역 중에 2구역을 특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서 아파트는 1구역 보면 전체가 73,901이고 여기는 아파트 자체로는 75,565고요. 여기 2,68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 따라서 건축계획까지 만들어집니다. 그냥 짓는 게 아니고 이미 계획을 보시면 10-1 75,565 위에는 16만 6,533m에 해당되는 아파트와 상가를 지어라. 그래서 층고는 29층 이렇게 면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2는 2,686구 이 사랑교회 이 면적을 냅니다. 여기는 법령에 따라 종교에 관한 법령에 따라서 교회를 지어라. 10-3은 안식교회도 마찬가지로 종교시설을 지어라. 그리고 공공청사를 지어라. 복지시설하고 건축 면적까지 다 특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언제 확정된 거냐면 2008년 4월 3일 날 됐다는 거예요. 이것도 확정된 거예요. 그런데 이거에 따라서 이것을 시행하기 위해서 통상에 LH가 있으면 이런 불상사가 전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재개발 조합은 이거를 10-1 구역을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면적에 내가 특혜를 주겠다. 우리가 공공재개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럼 용적률이라든가 뭘 특혜를 줄 테니까
거기서 남는 수익을 많이 받아서 공공청사를 좀 져주고, 그 다음에 녹지라든가 공원을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교회를 짓고 이렇게 하는데 써라 라고 해서 이렇게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형 도면을 보시면 이게 구역 전체인데, 이것에 대해서 고시된 지형 도면에 의하면 지금 여기 돌고 지역이 이쪽입니다. 여기 들어와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지금 사랑제일교회는 어디에 위치하냐면 바로 이 가운데 이렇게 위치하고 있고요. 여기가 구석진 곳으로 지금 10-1 구역으로, 일단 이건 나중에 작성된 거죠. 이게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이동 아까 186만 평 중에 14구역 중에 이렇게 종교부지로 지정된 데는 딱 여기밖에 없어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86만 평 중에 성당도 많이 있을 것이고 교회도 많이 있을 것이고 사찰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일반 종교시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여기만 이렇게 했느냐? 이것은 두 건물이 역사적 가치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시면 최근에 만든 교회라든가 알박이라고 표현되는데, 자 여러분 보시면, 자 이게 사랑제일교회가 언제 시작했냐면 1954년도에 시작됩니다. 이것이 산 정상에 있었고 6.25 직후에 여기가 솔밭이었고 이게 불황자 노숙인들이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당시 영락교회 장경희 목사님과 여선교부에서 만든 것이 뭐냐면 여기에 교회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교회를 짓게 되고 여기에 천막교회 형태로 시작이 됩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조금 더 지나서 이대 목사님 때 이렇게 흙벽돌로 시작됩니다. 여기 주변에 한번 보세요. 여기 주변에 보면 산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모두가 철거하니까 지금 모습과 똑같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주위가 다 철거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언덕 위에 이 교회만 보이고 허벌판으로 보이는 게 지금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 현재 모습과 비슷한 것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지금 종탑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교회 건물과 하나도 이 벽돌의 모습과 이 벽돌이 똑같습니다. 그 종탑도 똑같은 거고요. 그래서 이게 1974년도에 현재 모습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이 촉진 지구 중에 이거는 보시면 사랑제일교회와 안식교는 10-2 구역 10-3으로 만들어졌지만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문제가 생깁니다. 뉴타운을 만들다 보니까 도시기능을 하기 위해서 낙후된 시설을 다 만들다 보니까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으로 했는데 문제는 종교시설 배려를 누락된 종교시설이 발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촉진 계획을 만들면서 종교시설의 이전 계획이 누락되니까 그 서울시에서 처리 방안으로 조례를 만듭니다. 그래서 이 종교단체의 존치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 제의가 있게 되니까 갈등이 생기니까 촉진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계획을 만듭니다. 아까 말한 사랑제일교회는 이 서울시 종교조례가 만들기 전에 이미 종교세 50년이 넘어갔기 때문에 이건 문화재로 등록을 할 수가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함부로 어떻게 처리할 수 없고 우리가 역사 가치 때문에 사료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건들지를 못하는 거예요. 특히나 여기 아까 보시면 알박이라고 갖고 주장하는데 이 장소가 어느 정도 역사적 가치가 있냐면 영화 낮은 대로 임하소서, 그 영화의 촬영지입니다. 유명한. 이 역사적으로 오래된 영화지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체가 사료적 가치가 있어서 서울시에서 시 자료, 종교 가치로서 이걸 만들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찰, 여기서 누락된,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작은 종교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종교시설의 그 구속력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발표된 내용입니다. 본 지침을 촉진계획 수립 기준 및 재정비원회 자문사항 운영하고 이거에 대해서 이 정비사업에서 이 지침에 따라서 하도록 주택국에서 하라. 그리고 향후 결정된 지역, 향후 변경 예정인 지역에서도 같은 기준에 해서 유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획, 이 조례에 따라서 이 촉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조합에서 이렇게 늘 얘기를 해왔어요. 자, 서울시 저 종교제례는 그냥 다른 지역에서 우리가 하는 권고사항이지 신경 지킬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거는 일반 재개발의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여기 재개발은 어떻게 된 거냐면 상위법인 재정비, 도시재정비 특별법에서 먼저 서울시에서 전체
186만 평 지구 단위 구역을 결정하고 그러면서 그 하부 시행하기 위해서 만들 방식을 택하다 보니까 그 중에 주택 재건축 방식도 있고 재개발 방식도 있고 공공 방식이 있는데 여기는 자치권을 줬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치적으로 하라라고 해서 이렇게 했던 겁니다. 따라서 이 종교 조례는 조합의 주장과 달리 여기는 촉진 지역이고 촉진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뭐냐면 정비 계획에 이걸 넣어야 되는 것이고 동지침에 따라 사랑제일교회 이전 대책과 이런 걸 마련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립시 뭐냐면 종교시설은 무조건 존치가 원칙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종교구역 내에 있는 걸 그대로 내비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불가피한 경우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도로가 여기를 지나가는 경우 뭐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 불가피하게 이전한 경우는 사전 자물가에서 이런 경우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지형 변경, 도로 선형, 구배 조정으로 이러기 때문에 존치가 어려서 너무나 불가피한 경우는 이전을 해야 된다는 거 얘기해요. 그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존치에 준하는 이전 계획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는 첫째 서울시 계획에 따르면 어디에 되면 이 자리에 그대로 존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즉 10- 전체 구역 중에서 여기 그냥 2구역 그냥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조합하고 싸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조합에서 돈 줄 것도 없고. 그런데 조합에서는 이 자리를 꼭 옮겨달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이따 말씀드리겠고요. 이 불가피한 경우는 어떻게 하라면 대토를 하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땅을 그대로 바꿔주라는 거고, 그 다음에 현 종교시설 실제 연면제 상당 건축비용을 조합이 부담하고, 특히 종교시설, 성당 같은 경우는 성물, 마리아상, 불상, 그 다음에 이런 가치관 종교물품 제작을 다 마련해라. 그 다음에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를 마련해라. 이전 비용을 조합이 부담하라. 그래서 대토 원칙이고 조합에서 환지 처분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는 걸 해야 되는데 나아가서 종교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임시장소를. 자, 여기서 지금 이전을 원한다면 교회가 조합은 뭘 해야 돼요? 이전 장소도 먼저 마련해 주고 부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거에 따라서 가자동 성당 경우가 예를 듭니다. 거기 써져 있는 그대로 내용입니다. 이거는 73년도 1월 13일 걸 때인데 여기는 53년도에 54년도에 걸 때서 무려 20년, 그보다 20년인데 여기도 이전 부지만 정해놓고 조합에서 대책이 없으니까 전치를 하겠다 그렇게 나온 거예요, 성당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주냐? 땅값, 건물 포함해서 69억을 했던 걸 93억으로 증액을 해주고요. 성물과 그런 걸 따로 다 해줍니다. 그래서 이거는 다시 존치하는 걸 적용해서 처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자울은 이렇게 처리했어요. 그러면 여기도 똑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전을 안 하면 여기는 10-2구이기 때문에 이걸 빼고 그냥 아파트 지으면 됩니다. 왜냐? 자기들은 원래 1구역만 하는 거니까. 그러면 2구역 여기를 할 때는 다르게 어떻게 되냐? 그럼 왜 2구역을 하나? 여러분 여기 위치를 잘 보시면 이 도로에서 가깝습니다. 그리고 중앙에 큰 도로가 나가면 사선 제한을 걸려요. 건물을 그냥 짓는 것이 아니라 땅은 도로로부터 일정한 높이로 못 짓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있으면 한 200세대를 더 지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은 하나도 없어요. 아파트를 좀 더 짓고 싶을 뿐이에요. 여기가 도로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가 뭐 학교 부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조금 옮겨달라고 하는 거니까 그쪽에 부탁을 하는 편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에. 그래서 이전 대문에서 종교활동은 그에 비해서 교회는 어떻게 해요? 엄청난 지장을 초래를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가 지하철이 아주 근접된 지역이에요. 근데 지금 주겠다는 지역도 어디냐면 저 뒤쪽입니다. 누가 지하철에서 먼 데를 좋아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환지 처분을 하면서 제가 행정법원 조서를 그대로 제가 물어봤어요. 자, 관리 처분을 했더니 뭐라고 그랬냐? 환지된 거에 대한 거, 신축 비용에 관한 것은 관리 처분을 만들 때 아예 포함 안 넣었다는 거예요. 자, 이 관리 처분이 어떤 겁니까?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이래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 조합에서도 이 내용을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다수 조합원이 사고 나서 자기 보상비 외에 딱지값을 5억 이상을 주고 사오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조합원들이. 지금 거래가 10억이 넘어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걸 이 조합원들께서 아무것도 잘 모르시고, 또 조합의 임원들이 이걸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않고 그냥 사랑제일교회가 알바기 하고 있다. 80여억을 줬는데 나가라. 자, 서울시 조례에 맞는 겁니까?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가지올 성당 같은 경우는 그걸 가지고 증액을 해줄 뿐만 아니라 성물을 다시, 오래된 성물은 그 가치로 가격을 따지면 돈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새로 다 만들어주는 거예요. 새 걸로. 자, 그러면 사업 시행을 어떻게 하냐면 그 2008년도 4월 3일 날 서울시에서 이렇게 계획을 설립했고 지원금을 고시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하기 위해서 각 구역별로 1구역부터 14구역까지 조합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설립된 조합에서 이제 계획을 짜는 거예요. 그러면 자, 어디다 계획을 했는데 이 인가 조합이 뭘 잘못, 아까 사기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이제 여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저희도 아까 10-2가 지번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서 보통 시행할 때 사업 시행 계획에 뭐만 집어넣냐면 여기 7만 153만 집어넣었어요. 아까 7만 153이 뭐냐면 10-1 아파트 구역만 시행을 하겠다고 계획을 설립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제일 중요한 여기에 대해서만,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도로만 인가계획을 받고 10-2 사랑제일교회와 안식교회에 대한 종교시설구역에서 인가계획을 아예 넣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의 발달이 시작되는 겁니다. 즉 서울시 재정비 촉진구역의 근거법령인 재정비 특별법, 그 다음에 촉진구역에 적용되는 서울시의 2009년 7월경 종교조례에 100% 정면으로 배치되는 계획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들이 7월 1일 이후에 10-1 구역에 신축될 아파트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지금 조합의 명분은 딱 하나예요. 분양 신청을 안 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어떻게? 10-1 구역에 해당되는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 분양 신청을 했더니 이 교회가 분양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 그 당시 조합들이 와서 그건 안 해도 된다고 설명을 자세히 했어요. 왜냐? 이쪽이 할 것이고 건축비만 협상하면 된다고 했기 때문에 믿고, 조합이나 지금까지 한 번도 그거 갖고 갈등이 되어 본 적이 지난 2013년 이후로부터 2019년까지 7년 동안 아무 분쟁이 없었습니다. 다만 증액되는 금액이 건축비가 얼마나 할 것인가 이것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문제되는 게 2017년 7월 재개발조가 제일 중요한 날짜가 두 날짜예요. 사업을 시행하는 날짜가 하나 있고 관리처분 인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관리처분이라는 거는 여러분이 조합이다 보면 내가 이걸 우리가 고를 할지 스톱을 할지, 즉 이걸 놓고 내가 새 아파트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나 그냥 여기 나가려고 한다, 이 금액을 계산하는 전체 공사비가 얼마고 분양 매출은 얼마인데 이걸 빼고 나면 여러분 부담금이 1인당 얼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보고 하세요라고 결정하는 날이 바로 관리처분 인가 날입니다. 이 인가에서 제일 중요한 건 10-2 구역을 누락했어요. 10-2 구역을 누락했다는 건 두 가지 의미예요. 땅에 대해서 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에 누락시켜버렸고, 그 다음에 아까 말한 서울시 조례에 따라서 건축비, 그 다음에 성물 이전비, 그 다음에 임시 초소비,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는 이 비용에 대한 것들이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알려줘야 돼요. 예상해서 추정치로. 그래서 여러분이 이만큼 부담되니까 조합원 부담분이 되니까 이걸 하셔야 되는데 왜 누락했냐? 이걸 넣으면 금액 조합원들이 싫어할 것 같으니까 속이기 위해서 일부러 안 알려줬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전체 예비비만 얼마 잡았냐면 100억을 잡아놨어요. 기타 전체 비상비용을 100억만 설정해놓고 조합원들로부터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당시 이 분양실을 하면서도 그 당시에도 이렇게 종교교로 설정되지 않은 종교시설에서 저걸 안 한 경우, 가락동 지역 같은 경우 2017년 4월 달에 관리처분을 했다가 서울고등법원에 취소한 게 2017년 4월 달이에요. 그때도 이걸 했었으면 그 관리처분 그냥 무효가 되는데 조합이 또 속입니다. 이거는 구역에 편성되지 않은 조합들에 대한 거고, 아니 사랑제일교는 10-2로 서울시 했으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해서 관리처분은 3개월 내에 취소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또 속입니다. 그걸 넘기게 해요.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누락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방식이 아니라는 걸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용인 8구역 주택 재개발 조합입니다. 이것도 여기와 똑같은 방식으로 만든 겁니다. 용인시가 낙후되니까 전체를 일대를 개발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 보시면 주택 부지가 여기도 보면 3만 5천 제곱미터입니다. 상당한 면적이죠. 근데 여기 도로, 공원, 이것도 정비 기반 시설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냐면 종교시설 3,309평방미터를 넣어가지고 관리처분 인가를 받았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만 하는 게 이게 정상적인 일반적인 방식인데, 특히 이 사랑 제1구역에 속한 장인 10구역 이 재개발 조합이 바로 잘못한 것이 바로 저것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기 누락했다면 구청에서 친절하게 안내를 했어요. 만약에 이거 인가계획에서 안내한 바에 만약에 이게 좀 변경돼야 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변경인가를 받으면 돼요. 근데 변경인가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조합에서는 또 저희가 봤더니 뭐가 아까 목사님 말씀한 것처럼 10-2가 2,860이라고 되는데 2,500으로 확 줄였어요. 그래서 갑자기 협의를 안 하고 계획 도면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아파트 상가 면적을 늘리고 조합을 2,686에서 2,591로 줄여버립니다. 그리고 안식교도 650에서 625로 또 줄여버려요. 서울시에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자기들이 들어가 놓고 이걸 갑자기 임의로 누르고 자기 아파트 구역을 누리는 거예요. 이것은 조합이 불법적으로 많은 이득을 취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조합원이라 그러면 땅 한 평이 빌라 같은 경우는 대지 지분권이 아주 적어요. 몇 평 가지고도 지금 아파트 평수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 제일구 2,591을 이렇게 대폭 줄여놓고 안식교를 줄이는 과정이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또 여러분이 모르게 속였다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10-2 구역이 돼서 사업시행 인가를 전혀 안 받고 있어요. 지금 사랑제일교회를 땅을 바꿔주겠다고 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죠. 환지 처분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안 왔다고 안 된다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속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현금 청산자로 분류하고 관리처분에 누락됐으니까 너는 현금 청산자다. 그래서 80억을 계산합니다. 자, 80억도 70억은 땅값이고요. 이 전체 건물이 10억이라는 거예요. 10억 받고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 큰 교회가 10억 갖고 지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언론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거 받았으면 됐지, 그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이 현재에 있는 낡은 건물이고요. 신축 보상비는 서울시 조례에 따라 지금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환지 처분하고 신축 보상 계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최근에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이 많은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전국에서 많은 사람이 와서 하다 보니까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단순 재개발이 아닌 것 같고 오래된 것 같고 그런 주장을 보다 보니까 재판부에서 이것이 단순 분양 방식이 아니고 환지도 있고 도로도 있으니까 이게 섞여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정비법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봐라 라고 쌍방, 원고, 피고 측 변호인에게 촉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찾는 과정에서 최근에 4월 2일 전체 이 전모가 드러난 겁니다. 드러나다 보니까 항소심에서 사실은 2월 달에 결심을 하다가 4월 1일 날 저 전모가 드러나니까 재판부에서 이 여기에 대한 모든 벌어진 우리가 의문점이 생겼잖아요. 그거에 대한 모든 증거 신청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5월 27일 날까지 다음 기를 잡고 그 사이 모든 증거 신청을 받고 그 다음에 6월 1일 날 조정기를 따로 잡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기로 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겁니다. 그만큼 조합이 한 것들이 문제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왜 두 번째 이 점유 현황을 가지고 조합과 교회 사이는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뭐 속였으니까 좋게 속고 있는 상태였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등기부등 하나만 달랑 가지고 소송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한국 선교은행이 있습니다. 이게 언제 되냐면 2014년입니다. 바이블 선교회는 16전 고유번호증입니다. 이거 성북세무서에 2016년도에 임대차 계약 들어가야지만이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청교도 대국보이라는 이 광화문 전체를 했던 대국보 이 단체가 이거는 2008년도부터 설립이 돼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20년간 광화문의 모든 애국운동을 주최했던 가 바로 대국보입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8일 시국선언한 이후에 10월 3일, 10월 9일 그 대규모 집회를 한 데가
이 대국본입니다. 대국본에서 이 모든 장비를 여기다 내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이 기독자유당도 보시면 선관위에 등록된 게 2016년 6월이에요. 근데 소송이 들어온 게 2019년이에요. 그러면 이 단체들이 조합에서 뭐냐면 임시로 가짜로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그간의 1심 사랑제일 판결문을 가지고 들어와서 했기 때문에 전국의 대국본 단체, 탈북자는 사랑제일 교인이 아니에요. 그냥 애국심을 가진 사람이 오신 겁니다. 여기 기독자유당이 있습니다. 바이블 선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금 해가지고 서울고등법원에서 성북섬의 사실조회를 확인하라고 그랬어요. 확인하면 반드시 점유자가 다르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판결 갖고는 써먹지를 못해요. 사랑제일교가 1층을 쓴다 하더라도 2, 3층은 다른 단체예요. 그러면 다시 재판해야 됩니다. 이게 조합원들도 아셔야 되고요. 또 이 언론에서도 이것에 왜 저항하는지 알아야 돼요. 여기 교인들만 저항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에 송치된 내용을 보면 교회 목사님과 성도 몇 분이 계시지만 대부분 대국본 성도, 그 다음에 바이블랜드, 청교도 영성훈련원, 그 다음에 그냥 애국성도 이렇게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에 비해서 조합에서는 또 보시면 집행 과정에서 보세요.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죄명이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기소를 했어요. 송치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이게 뭐냐면 명단입니다. 경찰 제복 같은 겁니다. 용역 인부가 공무원이 되는 순간은 뭐냐면 먼저 조합에 구청과 법원과 경찰서에 신고합니다. 우리가 축구 선수가 내가 누구누구 뛴다 1번부터 라인업을 하잖아요. 13번까지 누구누구 출전할 것이다 라고 등록하고 뛰는 거지, 등록 안 하는 사람이 가 뛰면 이 불법이라고 그러거든요. 마찬가지로 조합에서는 저 명단을 가지고 그걸 대조해서 1번부터 569, 567, 1000번까지 쫙 1년보를 하는 건데, 여기 지금 폭력을 했던 사람들은 전부 다 어떤 사람이냐면 이걸 뺏드는 겁니다. 여기에 원래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 옷을 깡패한테 입히는 겁니다. 그리고 철거 반원한테 입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공무집행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적어도 여러분 동영상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YTN, MBC 나오는 그 동영상을 보시면 돌을 등비는 사랑제일교부터는 어디서 사랑제일교냐면 여기서부터입니다. 여기는 밖에는 도로고요. 돌을 어디서 던졌냐면 저 길 옆집에서 돌을 던져요. 자, 그거는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첫 번째 그거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용역이 신고되지 않으면 깡패가 들어왔어요. 그건 외형적으로도 공무집행이 아닙니다. 세 번째로 유튜버를 길에서 팼어요. 그 여러 동영상 많잖아요. 그건 공무집행이에요? 아닙니다. 여기 경찰관 분이 오셨는데 경찰분께서 저렇게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경찰처럼 보이지만 불법을 해도 그건 공무집행 안 봅니다. 하물며 이 사랑제일 관계집행은 이 가운도 안 입은 사람이 또는 신고한 사람 다른 사람이 여기 현장에서 입히려다 발각된 거예요. 즉 원래 신고했던 사람은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이걸 싹 빼가지고 폭력배를 딱 동원시킨 거예요. 저기 중국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유도하는 무술하는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일당이 따따블로 올라갑니다. 이 일진이라 그래요. 일진 부대, 이들한테는 저 옷을 입혀고 폐기한 거예요. 이것이 용역의 실체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이거는 사랑제일교회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의 재개발이 벌어지는데 거기에 똑같은 현상이 벌어집니다. 교회, 성당, 사찰, 또 그와 아닌 사람들을 저런 형태로 다 용역을 해왔던 거예요. 다만 사랑교육에서는 강력하게 저항하다 보니까 저들이 저렇게 불법했다는 걸 이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상적으로 화염병을 선언하지만 작년 11월 달에 해놓고 지금 4개월 지나고 나서 송치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용역이 반이 송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기본 전제는 뭐냐면 아까 말한 판결문이 정상적이냐가 중요합니다. 판결문이 정상적이 전제가 됐던 건 뭐냐면 관리처분이 정상적이어야 되고, 관리처분이 정상적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업시행 인가가 정상적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랑제일교회 재판 과정에서 조합에서 이렇게 씁니다. 우리 이쪽에 늘 앵무새처럼 이런 얘기예요. 분양 신청 안 했다. 요 한마디예요. 딴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재판관이 드러났어요. 분양 신청 어디 했냐? 10-1구역만 했어요. 사랑제일교회
자기들이 적어도 분양 신청을 하면 10-2 구역을 분양을 하고 환지를 받아야지. 그거 안 했어요. 그러면서 결심을 해달라 그래요. 그러면서 저희가 자료를 낸다고 하면 이상하게 성북구청도 자료를 안 줘요. 그거 알고 봤더니 성북구청은 이 어귀에 편성해서 어떤 일을 벌였냐면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공원 부지에다 여기다 편성해서 주차장을 확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탁하는 입장이 되니까 서로 짬짬이가 돼버려요, 둘이. 그래서 적당히 사람교회 밀고 그 주차장 많이 집어넣고 이렇게 한 것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면서 결심을 하자고 했고, 저희는 고등법원에서 재판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사업시행 인가인 2013년 7월 1일 법에 대토를 하면 대토한다고, 그럼 언제 대토한 걸로 보냐 됐을 때 법에 간주하는 규정이 있어. 도정법에 환지가 됐을 때는 환지 시점을 소급해서 이 사업 시행 인가일, 즉 2013년 7월 1일에 한다,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벌써 환지를 한다고 하면 환지가 벌써 돼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면 분양은 그 이후에 분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분양 신청할 필요 없이 우리는 분양이 벌써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이 방식은 일반 분양 방식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10-1구역, 10-2구역, 10-3구역, 이거는 환지 방식, 그 다음에 학교, 경찰청, 경찰서 이런 거는 뭐냐면 기부 체납 방식이에요. 도로 이런 것들은 이 세 가지 방식이 혼용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법률 검토를 해달라. 그리고 저희가 여러분이 당장 들어도 의문점 생긴 거 있잖아요. 서울시에 왜 그랬을까? 이상하다. 그러면 어떤 과정을 줄였지? 줄일 때 누가 그냥 마음대로 줄이지 못할 텐데, 이런 거에 대해서 자료를 얼마든지 청구하라는 거예요. 자, 내일 모레 서울시장이 바뀝니다. 이게 방식이 바뀌던 결정적인 게 바로 박원순 시장이 바뀌면서부터 시작됩니다. 그 전까지 쭉 하다가 박원순 시장과 구청장이 바뀌면서 이걸 확 바꾸는 겁니다. 그 근본 차이가 뭐냐? 박원순 시장은 그냥 도시 재생 사업이라고 그냥 존치를 하자는 거예요. 도시 살리기. 그러면서 오세훈 시장 전에 했던 걸 다 없애버립니다. 이제 그런 방식인데, 그래서 이거는 자발적인 재개발 방식을 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공공재개발에 대한 그 임무를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제를 올린다고 해서 자기들은 혜택이라는 혜택을 다 받습니다. 층수 혜택 다 받고요. 다 받습니다. 보통 재개발은 그렇게 높게 안 줘요. 왜 높게 주냐? 거기 돈 벌어서 교회도 짓고 학교도 짓고 그 다음에 경찰서도 짓고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증거신을 다양하게 받아주는, 그래서 5월 27일까지 결심하고 6월 조정하고 이렇게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중요한 부분만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이 환지 처분 규정일이 어떻게 되냐면, 도정법에서 도시개발법 41조 2항 본문에 환지 처분하는 때는 사업시행 인가일로 하는 때로 본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조합의 총무이사였던 이 증언입니다. 이미 종교부지 특정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서울시에서 대토를 했는데 확정되는 건 어떻게 된가요? 재정비 촉진구역이 정리가 되고서 구청에서 각 구역별 14구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종교부지에 관계되는 교회나 성당 다니면서, 예를 들어 사랑제일교회는 어느 자리다, 10-2구역이다, 10-3이다, 이렇게 다 설명해 줬다. 그래서 저희들 원고조합에서는 서울시 조례가 아니지만 종교부 형태로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 거는 사랑제일교회, 작은 거는 안식교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도면이 내려왔네요?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해서 보상방언 이걸 제공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죠. 예, 처음 시작할 때 협의했기 때문에 반드시 잘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2008년 3월경 이 계획 수립 당시부터 종교부지 마련했고 성구청으로 2014년 인가 받은 것이죠. 그랬더니 맞다, 이렇게 증언을 다 했습니다. 이것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최근에 증언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재판이 확 달라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는 건 뭐냐면, 이 관리 처분이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수용도 무효죠. 건물인도. 왜냐하면 아파트만 상가를 대상으로 부장실 작성하지 않았다는 형식 이유, 그거 말 한마디, 그것도 10-1구역만으로 종교시적 구역으로 이미 편성된 10-2에 해당하는 사랑제교를 헌금 정상자로 분류하고, 그리고 관리 처분 계획 중에 사랑계열 부분은 아예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그 자체로 위협하고 하자도 명백하고 무효다. 저희는 이것이 하나의 쟁점의 한 요지고요. 두 번째,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아무런 보상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 건관리처분 계획, 특별히 서울시 종교조례, 이 재정비 촉진구역을 관할하는 거기에 따라서 해야 될 거 하나도 하지 않은 이 계획은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부분은 헌법이 정한 정당한 보상의 원칙에 정면에 반하고 그 다음에 비례의 원칙, 그 다음에 무엇보다 신뢰의 원칙, 그간에 계속 해준다 해왔어요. 그런데 목사님 목회자고 그러니까 그냥 뭐 잘해주겠지 하고 이거 왔던 것이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보상하지 않고 80억 받고 떨어져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 과정을 그런데 그나마 제가 작년 9월 달에 조합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합 측에 변호인이 바꿨죠. 강제집행 이후에. 그러면 서울시에 그 수산시장을 전문적으로 용역했던 그 변호인을 선임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도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된다고 해서 그나마 협상을 했는데, 그것을 이 장수영 조합장이 어떻게 선동했냐면, 돈 한 푼을 안 줘도 된다. 내가 조합장이 되면 확 깎아버리겠다. 80억이면 밀 수 있다. 차라리 그거 용역비 주고 끝내자. 이것이 장수영 조합장의 선거 캐치프레이즈였어요. 거기에 선동된 분이 이분을 그걸 부결시켰어요. 며칠 전에 그제입니다. 조합장이 다시 보상비하고 협상하자고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답장을 할 겁니다. 과거 황유희 조합장 때도 저희가 합의를 했고요. 그런데 그것이 조합 이사회 통과했고요. 대의원 통과했어요. 근데 총회 안 했죠. 김경덕 직무대행 때도 저랑 같이 했어요. 조합장 통과, 이사회 통과, 그 다음에 대의원도 압도적으로 통과해. 그런데 총회에서 장난을 쳐가지고 과반수에 미달하잔다고 해서 부결시켰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얘기는 뭐냐면, 합의하면 뭐하냐고, 제안하면 뭐하냐고, 총회 가서 부결시킬 걸. 그래서 제가 조합 측에 정중히 요구하는 건 뭐냐면, 총회로부터 권한을 받아와라. 1안, 2안, 3안. 이 판결이 그대로 갈 경우, 이 판결이 뒤집어질 경우, 관리처분 무효일 경우 1안, 2안, 3안을 만들어가지고 서울시 종교조례에 따라서 이 종교 성물에 대한 그 기준에 따라서 할 걸 거꾸로 제시를 해라. 우리 보고 제시하지 말고 이제는 법원의 조정길이 잡혔으니까 서울고등법원에 제시를 하고 우리도 제시하고 법원에서 조정하도록 하자. 그래야지 이게 된다. 이것이 지금 현재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사실은 이걸 맡고 나서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또 자료가 사실 미비했고 오래된 일이다 보니까 찾기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에서 또 재판부에서 좋은 부분을 지적해줬고, 또 많은 분이 기도하고, 그래서 만약에 철거됐으면 사실 또 없애버리려고 하죠. 조합은 왜 죽기 살기 이걸 없애려고 할까? 제가 그 비밀을 생각해 보니까 조합은 또 하나의 거짓말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합은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재건축이 안 됐다고 얘기했어요. 2017년 7월 27일 관리처분 인가 받고 나서 조합 여기 사람들 다 이주를 먼저 시켰어요. 그런데 건축허가는 작년 6월 달에 받습니다. 3년 동안 이주를 시켜놓고 건축허가를 못 받은 거예요. 건축허가를 못 받으니까 그 다음 뭘 해요? 철거도 못 받은 거예요. 철거를 못했어요. 이제서야 이제 철거하는 거예요. 그래놓고 모든 언론에 뭐라 그랬어요? 입만 열면 사랑제일교회 때문에 뭐라 그래요? 사업에 차질이 있다. 건축을 못한다. 그거 다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랑교회에서 편향적이고 누구 편을 들지 말고 객관적으로 볼 수 있어야 했고, 여러분들도 제가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 제 정비 계획에 다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만큼 잘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그 말씀 하나 더 드리고 우리 형사사건 좀 말씀드릴 건데, 작년에 8월 집회 이후에 많은 분들이 사랑교회가 코로나의 주범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이 싹 사라진 이유를 아세요? 그때 여기 서울시, 그 다음에 총리 해서 사랑교회 주범이라서 법무부 장관이 특별 지시를 해서 서울시 특수부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조사할 때 그 팀장님한테 자료를 제공했어요. 8월 12일 날, 13일 날 사랑제일교회 최초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합니다. 그때 명단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8월 3일 날 사랑제일교회에서 구청과 보건소에 막 명단을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거 확진자가 없는데. 알고 봤더니 7월 28일 날 우리가 아는 이태원 그 게이클럽 거기 코로나 확진자가 어디 다니다가 택시기사에게 감염을 했고요. 그 택시기사가 여기에 예배에 참석한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서울시의 동선을 확보하러 여기 왔어요. 그래서 여기 왔으니까 이 지역에 있는 한 30명 명단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그 명단을 8월 3일 날 대량으로 발송해 줬어요. 자, 그러면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면 그때 확진자를 막아야 됩니까? 안 막아야 됩니까? 안 한 거예요. 그러나서 8월 3일 삭제를 하고 8월 12일 날 느닷없이 사랑교에서 발생한 것처럼 만들어낸 겁니다. 8월 13일 날 그 만들었다 확진자 역시도 결국은 누구예요? 서울시에서 방역 대책을 잘못한 거예요. 막아야 되는데 인권 조례, 성소수자 인권을 해야 되니까 걔들은 명단도 조사 안 해요. 전화번호도 안 물어요. 그걸 하다 보니 이 사태가 벌어진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싹 사라졌죠. 그 다음에 여기 김수일 대표님과 두 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 그게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여기 광역수사에서 조사하고 지금 언론 보도 하나도 안 하죠.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랑교회 코로나 주범이라고 해갖고 127만 건의 문자를 발송했다 그래요. 그게 바로 대우권이에요. 여기 전면 그 단체가 했는데 그 후에 경찰에서 검찰을 송치해야 될까요? 소리 소문 없이 송치했어요. 역대 이렇게 언론에 유명한 사건을 소리 소문을 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엉터리라는 걸 제가 여러 사건을, 제가 이대목동 신생 사망 사건을 하면서 제가 질병관리본부하고 그 대응을 했어요. 애가 4명이 사망했어요. 그것도 질병관리본부에서 쓰레기통에 똥 끼져 있는 거기서 검찰에서 역학조사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다 무죄가 났습니다. 그럼 왜 질병관리부 이런 식으로 하느냐? 외국은요 2년 걸립니다. 그걸 일주일 만에 답안지를 만드는 거야. 사랑제일교도 역학조사를 그냥 사랑제일 주범이다 그냥 때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라지고 나면 싹 사라지고, 그러나 최근에서 교회발 감염은 없었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건이 이 전반적으로 일어난 그 배경을 충분히 아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리고 지금 3명을 구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3명 구속된 거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조합 측도 폭력 연결 동화한 것도 그것도 구속을 해야 됩니다. 근데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같이 있는 우리 구주화 변호사님이 그 형사 사건을 하고 있으니까 그걸 조금 더 마무리하고 제가 이제 마무리 발언을 하고 마치겠습니다.